1주차만 돼도 환자분들은 훨씬 편안해 하십니다. 드디어 실밥을 뽑거든요. 실밥은 뽑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부는 갓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비비시거나 아니면 긁거나 손으로 만지시는 것보다는 가려우시거나 약간의 통증이 있을 때는 소독약을 발라주시는 게 더 좋습니다. 그리고 또 환자분들이 실밥을 뽑고 또 땡기미를 풀고 나면 변해 있는 얼굴에 대해서 살짝 놀라기도 하지만 기대하시기 시작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다 빨리 일상생활로 돌아가고 싶으셔서 찜질을 좀 안 하시는 경우도 있고 화장을 바로 하고 싶어 하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화장은 제한적으로 하실 수 있는데 화장품에 있는 어떤 성분들이 피부에 절개된 부위와 만나면 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술하시고 일주일 후 2주일 정도까지는 화장을 권하진 않고요. 또 하나 환자분들이 고민하시는 거는 멍 붓기, 이걸 빼려면 찜질을 언제까지 해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십니다. 저희가 보통 권하는 거는 부어 있을 때는 냉찜질, 그리고 멍이 많이 들었을 때는 온찜질을 하시라고 권합니다. 그래서 수술 후 일주일 실밥 뽑기 전까지는 냉찜질을 하시고 수술하시고 실밥 뽑고 그 다음에는 온찜질을 하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근데 이제 제가 경험했던 환자분 중에 한 분은 안면거상 수술을 하시고 나면 피부에 감각이 일시적으로 없어집니다. 얼마나 뜨거운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일상적으로 핫팩을 하시다가 화상을 입으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핫팩을 하시기 전에 반드시 손등이나 손바닥으로 온도 체크를 하시고 중간중간에 거울을 보시면서 화상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시고 따뜻한 찜질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수술하시고 일주일 후부터는 저희가 걸으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산책은 림프관을 활성화시켜서 얼굴 붓기를 빼주는 가장 좋은 관리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무리하게 등산을 하시거나 땀이 나게끔 러닝을 하시는 게 아니고 하루에 한 5,000보에서 10,000보 정도 살살 걷기만 하셔도 얼굴 붓기 빠지는 데는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일주일 지나시고 나서 나는 이제 실밥 뽑았으니까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밥 뽑은 자리에 소독약은 일주일 정도 더 발라주시는 것을 저희가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수술하시고 보통 한 달째 환자분들이 병원에 다시 내원하십니다. 이때 환자분들은 불안감 반, 기대감 반인데 얼굴은 좀 뻣뻣하고 딱딱하고 주름은 없어진 것 같은데 어딘가 부자연스럽고 아직 수술한 부위의 감각은 돌아오지 않고 흉터는 여전히 빨갛게 있습니다. 환자분들이 많이 물어보시죠. 수술을 하고 한 달이나 됐는데 왜 아직도 얼굴이 이렇게 불편하고 딱딱한가요? 주름은 없어진 것 같은데 어딘가 모르게 부자연스러워 보여요. 저희는 이 과정을 바이오 본드라고 부릅니다. 왜 바이오 본드라고 부르냐? 이제 분리되었던 스마스층, 피부층, 신경들 이런 것들이 붙기 시작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지나셔야 얼굴 붓기도 좀 빠지고 얼굴이 더 부드러워지고 표정 근육들도 회복이 되고 그래서 이 과정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건 지나가는 과정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중요한 거는 흉터들이 이제 올라오고 있을 때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흉터 연고 사용법에 대해서 병원에 내원하시면 말씀드릴 겁니다. 흉터 연고를 쓰시거나 필요하면 흉터 주사를 맞거나 흉터 관리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얼굴이 딱딱하거나 감각이 없는 거는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표정이 돌아오고 부드러워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로 환자분들이 이때 오시면 벌레가 기어가는 것 같아요 라고 표현하시는 분도 있고 간질간질하거나 수술 부위가 찌릿찌릿하다고 호소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희가 수술을 하면 아주 가는 신경들은 잘려나가게 되는데 사람들은 그 가는 신경이 잘려나가도 어느 정도 재생이 되게 됩니다. 그 재생이 되는 과정에서 신경은 전기 신호를 분비하기 때문에 약간 간지럽거나 따끔거리거나 할 수 있는데요. 오히려 그 부위가 부어오르거나 빨갛게 되지만 않는다면 정상적인 회복 신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술하시고 3개월 정도, 4개월 정도 지나면 드디어 환자분들이 웃기 시작합니다.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실 때 인사를 크게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이렇게 크게 하시고 표정도 수술하시기 전과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제가 수술 전후 사진을 보여드리면 깜짝 놀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제가 이랬어요 라고. 이제 이때부터 환자분들은 조금씩 얼굴 표정도 부드러워지시고 자연스러워지시고 그리고 옛날의 주름들은 서서히 없어지고 앨범 속에 있던 10년, 15년 전에 본인 모습이 자기 얼굴에 나타나는 걸 보면서 많이들 행복해 하십니다. 근데 이제 이때도 사실 주의하셔야 될 점은 있습니다. 두 가지로 요약이 되는데요. 흉터 관리와 자외선 차단입니다. 피부는 이제 흉터들이 3개월째는 막 아직도 있을 때라서 흉터 부위에는 흉터 연고나 흉터 실리콘 겔 같은 거를 바르시는 게 좋고요. 또 하나는 자외선을 차단하기 위해서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잘 발라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3개월 지난 피부는 3개월 전의 피부와 다릅니다. 큰 수술을 거친 피부죠. 그래서 영양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보습,
그리고 자외선 차단, 그리고 흉터 케어 3가지에 집중해 주시면 더 오래오래 젊어진 얼굴과 함께 지내실 수 있을 겁니다. 대부분 환자분들은 수술하시고 3개월째까지 잘 관리하셨고요. 그리고 이 과정이 지나면 훨씬 더 얼굴이 부드러워지고 행복해지실 수 있습니다.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흉터 관리, 자외선 차단제, 그리고 수분 영양 요거 3가지를 잘 지켜주시면 얼굴이 훨씬 더 젊어 보이시고 오래 유지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안면 거상은 사실 어떤 수술보다도 어떤 시술보다도 효과가 확실합니다. 예를 들면 실리프팅이나 초음파 리프팅, 레이저 리프팅 그 모든 시술들을 복합하는 것보다도 효과는 강력하고 오래 유지됩니다. 다만 회복 기간도 그만큼 길죠.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환자분들이 조금 나 수술하고 잘못되면 어떡하지? 이게 수술이 잘 된 건가? 이런 불안감이 있으시다면 또 수술하기 전에 내가 얼마나 이 힘든 과정을 견뎌야 되나 이런 게 궁금하시고 불안하신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통해서 그 불안감이 다만 조금이라도 해소되셨기를 바라고요. 영상을 보시고 궁금하시거나 아니면 문의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병원으로 문의해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